히데요시는 1582년 오다 노부나가 죽고 난 후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시바타 가스이에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히데요시는 자신의 시종이자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가까이 있던 7명의 부하를 다 출격시키는데 이를 가리켜 칠분창이라고 부릅니다. 출신이 미천했던 히데요시는 다른 다이묘와는 달리 대대로 섬겨오던 가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칠분창이란 명칭을 지어서 도쿠가와 사천왕, 다케다 24장처럼 히데요시의 장수를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들 중에 일본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유독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 중 한 명으로 나오는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아자이 나가마사의 가신이었다가 아자이 가문이 멸망하자 아케치 미스히데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 다양한 전투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육지에서 전공을 세웠지만 해적 집단이 주둔하고 있던 아와지를 영지로 받으면서 수군 지휘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데요시를 따라다니며 규슈 시마즈 정벌과 호조 오다와라 성 공략전에서 수군을 이끌며 성을 봉쇄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칠본창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칠본창의 수장은 끝까지 후쿠시마 마사노리였고 심지어 가토 기요마사도 그저 칠본창의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자신이 와키자카 등과 같은 칠본창으로 묶이자 이따위 놈들이랑 동급이라니 라며 공개적으로 불쾌하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고작 3만석의 영지를 가졌던 인물로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의 영지 20만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박살난 시마즈 요시히로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만 10만석을 다스렸고 시마즈 가문 전체 영지는 60만석에 달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국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로 많이 과장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장수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2달째인 1592년 6월 경기도 용인 파죽지세의 일본군의 수도 한양을 빼앗긴 조선군은 수도 탈환을 위한 반격작전을 위해 전국에서 5만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한양과 가까운 용인에 주둔한 조선군은 일본군을 치기로 결정하고 선봉부대를 보냈지만 일본군은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조선군이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우자 연기로 위치를 파악한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1600명의 병력으로 5만 명의 조선군을 기습했습니다. 선조 수정실록은 이 장면을 두고 산이 무너지고 강물이 터지는 듯 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의 장수는 어리석고 무능하다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능력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무능함이 컸지만 어쨌든 자신보다 수십 배나 큰 규모의 적을 맞아 이김으로써 조선의 도성탈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공을 세웠고 조선의 남부지방 장악력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큰 공을 세우고 한 달 후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한산도 앞바다 패전의 연속이던 조선 육군과는 달리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의 수군은 연승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일본 수군이 육군과 협력하며 병력을 증강하자 와키자카도 해군 지휘관으로 합류해 73척의 배를 거느리고 이순신 장군과 맞붙게 됩니다. 일본군 장군 구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도 각각 43척의 배를 이끌고 뒤따라 출격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물길이 좁아 적을 몰아가기 유리한 한산도 앞까지 후퇴하는 척하다가 학의 날개 모양으로 진격하며 적군을 에워쌌습니다. 학익진 전법으로 와키자카의 73척 중 59척이 격침당하고 일본 수군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이때 조선의 추격에 쫓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무인도에 갇혔는데 거기서 시비를 미역만 먹으면서 조선 수군이 수색을 포기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수군이 모두 철수하자 타고 온 배의 잔해로 뗏목을 만들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와키자카는 이때의 일들을 과장이나 축소 없이 그대로 기록했고 이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한산도 대첩이 벌어졌던 날에는 집안 전체가 미역만 먹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나는 성급했고 적장은 침착했다. 나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그의 전술은 치밀했다. 나는 적장 앞에 꼼짝할 수 없었다 라고 적었는데 패전의 기록을 이렇게까지 남긴 장수는 없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정세 판단이 뛰어나고 지략에 능했던 장소로 평가되는데 특히 기습을 좋아해서 한산도 대첩 역시 기습의 본성이 발동했다가 무참히 패배한 경우로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73척의 배를 배정받은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혼자 공을 세우고자 동료 장수들을 따돌리고 몰래 출격했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박살난 것입니다. 이후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도도 다카토라와 함께 7전량 해전에 참가해 원균이 이끄는 조선수군을 괴멸시켰지만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 또 패배하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남겼다는 글도 떠들고 있는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도 가장 미운 자도 이순신이다. 가장 좋아하는 이도 흠모하고 숭상하는 자도 이순신이다. 가장 죽이고 싶은 이도 이순신이며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자 또한 이순신이다. 라는 글입니다. 실제 그가 이 글을 남겼는지 입증해줄 사료가 없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글로 인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적장이지만 이순신을 존경했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도요토미가 1598년 사망한 후에야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시대의 흐름이 도쿠가와 쪽에 있음을 간파하고 칠본창으로 불리는 도요토미 가문의 가신이면서도 빠르게 도쿠가와 쪽으로 붙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쥐기 위해 새끼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친 도쿠가와 파벌이었지만 하필이면 이시다 미스나리가 다스리고 있던 오사카 성에 있었기 때문에 서군에 합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목이 날아갈 판이어서 마음은 동군에 있었지만 서군에 합류했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동군으로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끼가하라 전투 도중에 배신해서 서군의 에이스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 오타니 요시쓰구를 패퇴시키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때가 상황 판단이 빠른 와키자카의 처세술이 최고조였던 때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아들 히데요리를 치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은퇴하고 아들을 대신 보냅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이묘를 견제하려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일부러 세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와키자카 가문은 에도 막부까지도 무사히 존속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을 배신했다는 괴로움에 불교의 기이에 말년을 조용히 보냈다고 전해지지만 73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외에도 와키자카 가문은 처신을 잘하며 메이지 유신을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